아 공식 뭐 이렇게 호칭을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관이라고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뭐 전문가라고 불러도 되고요. 아 예예예. 네. 아, 그럼 황민구 전문가. 전문가라고- 그럼 전문가라고 부를게요. 예. 여기 전문가로 써져 있네요. 그러면 명함에는 뭐라고 써 있으세요? 연구소장이라고 되어 있고요. 박사라고도 되어 있고. 네. 아, 그럼 소장님으로 할게요, 소장님. 예, 예, 소장. 법영상 분석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지금 여기 앞에도 카메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 오면서도 저도 한 수백 번 CCTV나 블랙박스 촬영이 됐거든요. 네네.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항상 처음부터 봐야 되는 게 CCTV 또는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아 요즘 뭐 예, 네, 사건의 필수죠. 진실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거기에 담겨 있는 진실들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 같은 전문가가 화질 개선을 한다든지, 뭐 위변조 분석을 한다든지, 뭐 3차원으로 재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거를 더 증거답게 만들어주는 일. 그게 제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보면 이제 영화 속에서 막 그런 거 아닙니까? 막 흐릿해. 네. 막 저기 멀리야. 근데 그거를 이거를 한 4번을 한 쑥 이렇게 하면 얼굴 그치, 그치, 나오잖아요. 그치. 이거 띠디디디 뭐 하는 네, 뭐 하면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영상 처리에서 화질 개선이라고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진실들을 찾아내는 거죠. 아, 예. 아니 지금까지 이게 사진이나 영상 분석은 몇 건 정도? 1000여 건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아 주로 이제 어떤 분들이 좀 의뢰를 하시나요? 일단 법원에서 오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수사기관에서 오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위변조 분석이라든지 또 동일인 분석이라든지 간단한 사건들도 사건화 될 수 있는 것들이면 모든 걸 다 받고 있어요. 최초에 그 감정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있는 건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건 기록들도 다 저한테 주시면은 사건 기록이 제대로 분석이 됐는지, 영상하고 매칭이 되는지,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진술하고 CCTV하고 어느 부분이 일치하고 부합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봐야 돼요. 근데 요즘 이제 그 걸음걸이까지도 분석이 되더라고요. 네, 법보행이라고 해서요. 네. 그 사람마다 걷는 패턴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아, 걸음걸이를 캐치를 해서 예. 그러니까 걷는 보폭이라든지 네. 자세라든지 길이라든지 너비 자체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신발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게 되면은 닿는 부위도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예, 그 파이는 부위도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이 이제 걷는 자세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처음 걸었을 때, 2번 걸었을 때, 3번째, 4번째 이렇게 걷잖아요. 그럼 이거를 3차원을 이렇게 빼서 보면은 이 사람이 걷는 폭이 일단 일자걸음은 아니고 일직선 말고 발꿈치 뒤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걷죠. 팔자걸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걷는데 그런 패턴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CCTV에는 그런 게 고스란히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가는 용의자라도 그런 법보행을 통해서 동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그거를 수법들도 있어요. 법보행이라고 하는군요. 아니 그 저 키까지는 그 분석이 되죠. 네. 그 주변에 있는 진물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로 찍으면은 장면이 2차원이지만 이걸 3차원으로 복원하는 기술이 있어요. 소실점, 소실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3차원을 복원하게 되면은 그 현장이 3차원 공간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재생을 시켜보게 되면은 이렇게 현장을 3차원으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로. 그 사람이 어떻게 서 있었다. 신장 길이가 몇이었는데 이 공간에 지나갈 수 있었다. 문을 열 수 있는 정도 공간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들어와요. 신장 길이라든지 나오는군요. 걷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이 가능하죠. 아니 그 좀 의뢰받았던 사건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좀 있습니까? 예전에 그 2014년도인가 그때 강서구 방화동 청부살해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거 언뜻 뭐 이렇게 기억이 날 듯한데 어떤 사건이죠? 영화 황해하고 비슷하게 네. 사업자와 사업자 간에 분쟁이 있었는데 한 사업자가 조선족을 시켜서 네. 청부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때 한창 이슈화됐던 게 있었어요. 네네. 중국 동포에게 살해를 청부한 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황해. 네 한국 가 사람 하나 죽이고 가. 이 영화를 쏙 빼닮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건설업체 사장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7개월 만에 범인이 붙잡혔는데 CCTV에 찍힌 용의자의 독특한 발걸음이 단서가 됐습니다. 범인이 CCTV에 다 찍혀 있거든요. 다만 이 조선족이기 때문에 좀 특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 CCTV를 이제 다 수거해서 하고 경찰에서 저한테 의뢰를 맡겼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화질 개선시키고 여러 가지 영상 처리를 했더니 그 사람의 특징적인 점들이 여러 개가 이제 검출이 됐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실제 범인입니다. 범인이고요. CCTV에 찍혔는데 화질 상태가 굉장히 열악했어요. 화질 개선을 시켜서 복원을 하게 되면 우측과 같이 나오고요. 실제로 수사 대상 이미지가 유사한 지역을 걸어가는 장면이 식별이 됐어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동일이 이제 봐달라고 하는 게 핵심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A, B, C와 같은 얼굴에 있는 윤곽선과 광대뼈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계측한 후에 이 수사 대상자 이미지하고 중첩을 시켜봤어요. 그 체형 이런 것도 다 봤고요. 그래서 비교해 본 거가 거의 일치도가 거의 굉장히 높았어요. 이 A, B, C 이 패턴이 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결과가 나왔었고요. 특히 이 사람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탈모가 있습니다. 탈모 여기. 이게 화질 개선시키니까 나오더라고요. 머리에 흰색 탈모.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듬성듬성이 여기 이렇게 여기 보시죠? 이런 탈모가 식별이 됐어요. 그 신장 길이라든지 또 이 사람이 걷는 보폭이라든지 법보행 아까 이거 법보행 얘기하신 예, 거. 그거랑 얼굴의 윤곽선의 특징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대상 인물을 수배한 인물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일치를 했어요. 범인을 잡았군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시인을 했고요 본인은. 그래서 이제 지금 형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완전 범죄는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엔 CCTV가 있기 때문에요 거의 다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분석했던 미제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이 좀 있을까요? 화질 개선과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2003년 그 영주 택시 운전기사 살인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그 용의자의 사진이 고속도로의 그 순찰 카메라, 방공용 카메라에 찍힌 거. 그게 화질 상태가 매우 안 좋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했던 분야들 보게 되니까 인공지능 또는 AI를 이용한 화질 개선 기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적용시켜 보니까 어느 정도 인물에 대한 윤곽선이라든지 형체 또는 뭐 차기 상태 뭐 이런 것들이 검출이 됐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보더라도 얼굴이 너비가 약간 두꺼운 정도의 인물이잖아요. 얄쌍하지 않고 뭐 그런 정도 그리고 약간 입술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볼륨감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죠. 아니 그 좀 앞으로 기술이 더 발달을 하게 되면은 이게 조금 명확해져 가지고 이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2G폰, 3G폰 썼던 것도 생각해보면 10년, 20년 전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네네. 스마트폰 지금 급속도로 발전한 것처럼 이 영상 분석 기술도 지금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인공지능까지 들어갔고 차후에 제가 아니더라도 저 후배들이라든지 연구자들이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한다면은 제가 분석한 거 외에 뭐 얼굴에 있는 뭐 상흔이라든지 뭐 있다면은 뭐 다른 뭐 것들을 더 찾아낼 수가 있겠죠. 뭔가 그 사람을 확실하게 특정 지을 수 있는 뭔가를 단서를 잡아낼 찾을 수 있다. 수가 안 받는 사건들 의뢰를 했지만 그런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귀신이 보인다, 뭐 유령이 보인다, 영상 속에 UFO가 찍혀 있다. 네. 이런 것들은 제가 귀신을 본 적도 없고 UFO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샘플링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뭐 분석해 줄 수가 없어요. 사건도 아니고. 귀신인 줄 알았어도. 네, 근데 영상 속에 뭐 UFO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실 수는 있잖아요. 예,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제 말을 잘 안 믿어요. UFO라고 확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정답이 정해져 있는.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해도 귀신 이게 사고 원인이라고 귀신용이 뭐 이렇게 그냥 박스고요 이거 배전환 같은 거고 옆에 환풍구 같은 게 뭐 동그랗게 하나 뚫어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착시 때문에 사람 머리 상체로 보이는 거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나무라고. 나무가 이어져서 이렇게 끝에까지 나온 거라고. 나무. 그러니까 안 믿으세요? 예, 이건 뭐 확실히 귀신이고 확실히 유령이고 UFO이기 때문에 네. 제가 얘기하면 그냥 사이비 소리를 들어요. 그냥 사자 소리를 들어요. 당신이 분석을 잘못한 거다. 와도 대화가 일단 통하지는 않아요. 일단은 뭐 본인 지금 스스로가 벌써 말투에 거리감이 많이 느껴져요. 네, 대화가 통하지 대화가 안 돼요. 귀신이 찍혔다. 이것도 대화가 좀 안 됩니까? 그분은 계속 그 자리에서 같은 귀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네. CCTV에서 보게 되면 그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미거든요. 이제 렌즈 앞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미들이 있어요. 네. 저기 거미줄 치우고 다시 찍어서 보내 다 발라. 그러면 그럴 일이 없다면서 계속 이제 저를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보시죠. 누가 봐도 이렇게 내 주변 동네 주민들이 다 봐도 귀신이라고 하는데 너는 왜 귀신이라고 얘기를 안 하냐. 그래서 전 물어봐요. 그럼 이거 분석해서 귀신이라고 하면 이거 어디다 쓰려고 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라고 하시니까. 뭔가 전문가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이게 전문가한테도 인정을 받아야 이게 그러니까 뭐 어디 쓰려는 건 아니고 그냥 내 만족이다. 내가 마음이 좀 편하고 싶어서. 당신이 좀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이제 뭐 감정병 얘기하면 그때서 이제 또 이걸 뭘 돈을 또 받냐. 사건도 아닌데 또 이렇게 얘기하지.
제가 공부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거의 잘 안 받아요. 아 그래서 안 받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오늘의 아, 계기로 그래서. 좀 정확하게 좀 구분을 지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유가 네, 있으시구나. 예, 예, 예. 굉장히 피곤합니다. 아, 예. 황당한 의뢰들도 많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특히 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도박 관련해 가지고 밑장 빼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것들도 있었어요. 밑장 빼기를 아, 찾아내는 그 CCTV를 왜- 통해서 예, 왜냐면 이게 자기가 도박을 했는데 앞에 사람이 사기를 치는 것 같다. 사기를 치게 되면 이게 도박죄가 아니고 사기죄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탕진을 하게 됐는데 그 CCTV를 다 가져와서 저한테 분석을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화질 개선을 시켜서 봤더니 진짜 밑장을 빼더라고요. 우와, 그 사람이 이길 때마다 밑장을 다 빼요. 야 대박이다.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뭐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눈보다 손이 빠르다라고 네. 하는데 뭐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아귀한테는 밑에서 한 장. 밑장을 빼면 영상이 또 다른 것들이 나와요. 야, 그러니까 이게 손이 뭐 위가 아니라 뭐 약간 그래도 뭐 화투라든지 아니면 카드 같은 게 하나가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다 잡아낼 수가 있고. 기억에 남는 의뢰인이 또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의뢰인이? 간혹가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영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거의 대부분 거의 진실되게 찍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영상이 조작됐는지 안 됐는지도 사전에 다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영상 속에 있는 게 내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뭐야? 그게 대역이다. 나는 저런 사실을 한 적이 없다. 누군가가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분장을 해서 저런 행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그러니까 이 영상 자체를 의심을 하는 거죠. 당신 여기 찍혔잖아요. 저 아닌데요? 네 아닌데요? 예. 모니터를 같이 보거든요. 네. 이거 선생님 아니세요? 그럼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 옆에 있는데요. 이렇게 울상을 지으시면서 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봐도 저거는 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당황스럽죠. 와, 진짜 뭐 뻔뻔함이. 아 근데 웃음 나오실 것 같은데. 그냥 웃음 밑에서 손을 좀 부들부들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야, 야. 대부분은 그런 일은 없고요. 아, 그럼 말이 안 되죠. 예. 어떤 분은 저한테 광화문 가서 1인 시위를 한다고 하신 분도 계세요. 피켓 들고서. 저 피켓을 저희 연구소 이름을 단대요. 예. 좀 더 크게 좀 달아달라고 힘도 좀 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는 웃으면서 넘겨요. 뭐 싸울 일도 없고. 좀 되게 크게 좀 해달라고. 예, 사건 내용하고 좀 정확히 써가지고 예. 아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화가 나요. 진짜 그건 그러네요. 예. 분명히 주먹으로 때렸는데 이건 때린 게 아니고 파리를 잡으려고 하는 행위다. 아우, 진짜 최악이다, 최악이다. 분명히 여자의 그 중요한 부위를 만졌는데 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팔이 갑자기 위에서 만진 거다. 정말. 보면서도 황당하죠. 분명히 뒤를 따라다니는 것도 다 보이고 분명히 아니 그렇게 했는데도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저를 이용해서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요? 하고선 분석 보고서를 써줘요. 때렸다라고 써줘요. 접촉이 됐다.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시는 예. 거예요. 정확하게 써주면은 이제 그때부터 또 1인 시위 한다 그러고 전화 오고 막 그런 친구도 있어요. 왜냐면 그건 너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거든요. 영상은. 아니 자기가 한 짓을 자기가 보고도 아니라 그러면 그거 어쩌자는 겁니까? 그렇죠, 예. 일을 하시면서 또 좀 스트레스도 많으시는 소장님도. 그렇죠. 저를 이제 악용해 먹으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본인 거 알면서 본인이 이제 이걸 빠져나기 위한 수단으로 영상을 반대로 해석을 해서 재판에서 이기게끔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참 정말. 뭐 백지수표 두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진짜요? 네, 뭐 얼마니 들 테니까 이렇게 좀 자기 쪽 유리하게 해석을 해달라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런 건 저는 듣질 않거든요. 근데 그럼요. 그런 거를 의뢰하시는 거를 듣게 되면은 제가 굉장히 후회감이 많이 들어요. 나 이러려고. 예, 그럴 때가 굉장히 좀 힘드네요. 아 그랬군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1심 갔다 2심까지 갔는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증거 영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심 때, 2심 때 영상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무료로 해드리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분들. 본인이 분석한 일이 그 어떤 한 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렇죠. 이게 인생이 바뀔 진짜 수 있는.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또 바뀌고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네. 하셔야죠. 예. 제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되면 한쪽이 지는 게임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성을 그래서 유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항상 고지해요. 본인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감정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냥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걸 보이는 대로. 그거를 재판 가서 나는 내가 보이는 만큼 얘기해주면 되는 거. 그게 저한테는 그게 정의예요. 딱 봤을 때 이 사람 진짜 아닌데 재판 과정에서 이거 영상 하나도 사용 못하고 안 보인다고. 사각지역이어서 뭐 안 보이니까 유력한 증거인데도 못 쓰고 있고. 제가 참여를 하게 되면 이걸 바꿀 수 있으면 제가 참여를 해서 현장 가서 시뮬레이션도 하고 모델링도 하고 화질 개선도 하고 해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맞다 이런 것도 증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계속 해주는 거예요.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보이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들 말하면 되는데 다들 보이는데도 못 봤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 이렇게 입 다물고 있으면은 그게 사건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어느 순간 느꼈거든요.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아닌 건 아니다고 얘기를 해야겠다. 그 아래 자문 교수님들은 이제 사건 기록 몇천 페이지를 본다고 하는데 저도 뭐 그냥 다 줘요. 사건 기록을 다 주고 전 주로 하는 게 사진 영상 쪽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럼 뭐 시체 사진부터 해서 부검 사진부터 해서 막 이걸 또 다 봐야 되니까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죠. 그런 것들 봐야 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진짜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영화를 보는 게 아니고 실제 실화를 보는 사건이니까. 거잖아요. 실제로 뭐 칼을 맞고 사람이 쓰러진다든지 그러니까 영화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실제 영상을 보시면은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또. 그렇죠. 반복적으로 프레임별로 수천 회 이상 봐야죠. 아니면 다시 그렇죠. 그거를 또 확대를 하고. 뭐 교통사고 났는데 차가 이제 아이를 치는 장면이 있으면 그것도 분석을 해야 되니까 아우. 그걸 계속 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 보면 사실 힘든데. 그렇죠. 저는 눈 이렇게 감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것 네. 때문에 열심히 보는 것뿐이고요. 그 그건데 피해자의 억울함과 피해자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푼다라는 어떤 이런 사명감이 없으면은 네. 그건 진짜 쉽지 않을 것 쉽지 같아요. 않죠. 그죠? 예. 소장님 혹시 뭐 직업병은 없으십니까? 직업병이 생겼어요. 뭐예요? 이게 사건 영상들 보면은 사람이 죽는 게 한순간이에요. 맞아. 그냥 1초, 2초 만에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간에서 공사하신 분이 난간에 기대고 있다가 난간이 끊어져서 그냥 떨어져서 추락해서 사망하신 분들 계시고 걷다가 맨홀에 그냥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 계시고 이게 사람이 한순간에 죽는 이런 것들 많이 보다 보니까 약간 그 고소공포증 같은 게 걸렸어요. 높은 데 올라가면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불안하시고. 불안하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없었는데 그게 이제 보시다가 네, 생겼다. 이런 일을 하면서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알겠어요. 예. 좀 우리 가족들에 대한 보호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 쓰이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 뭐 예, 등하교길이나 굉장히 무섭죠. 저도 보면은 뭐 교통사고 같은 거 보면은 순식간이거든요. 차량이 와서 그냥 아이들 역과고 가고 그런 것 보면은 굉장히 걱정되고 그러고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1차선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다 보면은 반대편 차선에서 판스프링 같은 거 날라와서 맞아요. 직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전 운전할 때 보면 와이프한테 절대 1차선 타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해주는데 돌아온 답변은 네가 운전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전문가로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수용이 안 되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영상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자기가 돌아가시는 걸 모르고 돌아가세요. 한순간에 다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끔찍하고 무섭다고 생각을 들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일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일을 하니까 좀 마음이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발버둥 친다고 해서 죽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자연스럽게 가족들하고 화목하게 살면은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저 소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